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발행어, 오늘은 유의사항과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독자님들이 댓글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Q&A 형식으로 4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의 1등 댓글단 애청자입니다. 애청자 인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원 강추 영상 보고 작게나마 바로 한투 상품 가입해서 오늘 막 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자가 덜 나왔다. 제가 뭘 놓친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헷갈리는 거 인정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 댓글 보고 어라? 왜 이렇게 이자가 진짜 낮게 나왔지?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봐보시죠. 이 구독자님께서 500만원어치를 연 약정이율 3.2%로 90일 동안, 그러니까 3개월 정도죠, 발행어음에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3.2% 곱해서 16만원 16만원 이자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받은 것은 4만원 밖에 안 줬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 계산법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왜 그랬지? 혹시 세금 계산을 안 하셨나?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발행어음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은행에 이자소득세, 주식에 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5.4% 세금 뗍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려해도 세금치고는 너무 적어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연 약정이율이 3.2%죠. 연 약정이율. 그런데 구독자님께서는 90일만 맡기셨죠. 그러니까 90일치의 이자만 줬다. 만약 구독자님 말씀대로 3개월 맡겼는데 원금에 3.2% 이자를 준다? 이렇게 되면은 1년을 맡기면 어떻게 되죠? 연환산 12.8% 이자를 주는 셈이 됩니다. 그런 안전자산 없습니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든 발행어음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상품은 연으로 1년 기준으로 이율을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나누기 3개월 해서 4가 나오죠. 16만원 이자도 4를 나눠서 4만원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순이자 4만원이 정상적으로 입금이 된 게 맞다. 전에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구독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셔서, 그리고 다른 분께 도움이 된다면 좋다, 따뜻한 마음 내주셔서 정말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의사항은 이자는 연 환산해서 계산하셔야 한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Q&A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질문입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여쭤봅니다. 발행어음 가입하려 하는데 발행어음인가요? 발행어음 CMA인가요? 이와 유사한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발행어음은 발행어음 CMA 통장을 가리키나? 이거 아닙니다. 전혀 성질이 다르다. 발행어음은 무엇이냐? 발행어음은 증권사용 예금이다. 그래서 예금이니만큼 수시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이 발행어음은 약정을 후에 만기 이자를 받는 방식, 전형적인 정기 예금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발행어음형 CMA 통장은 그럼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증권사용 파킹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킹 통장이 뭐죠? 수시 입출금이 되는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이 바로 발행어음 CMA 통장으로 보시면 되고, 이 CMA 통장이 원래 본질이고 이 CMA 통장 중 한 종류가 바로 발행어음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발행어음 CMA 통장이란 정확히 무엇이냐? 증권사가 발행어음을 매일 자동으로 대신해서 매수해주고 매도해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까지 살펴본 발행어음은 저희가 직접 기간도 설정하고 금액도 설정해서 매수 버튼 눌러서 클릭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발행어음형 CMA 통장에서는 그냥 내가 이 CMA 통장에 돈만 넣어두면은 매일 하루어치의 발행어음을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매일 자동으로 대신 매수 매도 해줍니다. 이것이 RP라는 상품을 매일 매수 매도하면은 RP형 CMA 통장, MMF를 이용하면은 MMF형 CMA 통장,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매일매일 사고 팔아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행어음 이자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겠죠. 이 이자도 역시 아까 저희가 배웠듯이 연환산해서 매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한 발행어음. 저희가 발품 팔아서 직접 하는 발행어음보다는 소폭 낮은 이자를 주겠죠. 왜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수고를 대신 해주니까 그 수고비로 수수료가 조금 나가겠죠. 그래서 이자는 소폭 낮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의사항이자 헷갈리는 부분은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 통장은 다르다 라고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Q&A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으신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외화 발행어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주기적으로 발행어음 이자율 1위 상품에 대해서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고 있죠. 제가 가장 최신 발행어음 이자율 비교 영상에서 365일을 맡겼을 때 1위가 3.9% 이자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외화 발행어음에 들어가잖아요. 7일만 맡겨도 이자율이 연 4.85%입니다. 1년 맡겼을 때 원화는 3.9%였는데 외화는 가장 낮은 게 4.85%예요. 게다가 365일 동일하게 1년을 맡기면 어쩌냐? 5.8%를 줍니다.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이자율을 주죠. 그렇다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재산 팔고 올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김잔잔이 왜 한 번도 지금까지 다뤄주지 않았냐? 이 외화 발행어음은 달러로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 발행어음을 매수하려면은 원화를 환전한 후에, 달러로 환전한 후에 매수를 하고 이자율을 받고 다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이런 환전의 과정이 거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전이란 건 뭐죠? 환율이 있습니다. 이 환율이 근데 고정된 게 아니라 매일, 매 초마다 바뀌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게 10년 동안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역사적으로 고점에 있습니다. 매우 비싸요. 앞으로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도 몰라요. 주식보다 더욱 어려운 게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구독자님 댓글 말대로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당연히 5.8%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가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달러로 투자를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김잔잔 역시 미국 주식을 달러로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외화 발행어음은 굳이 추천을 하지 않느냐? 발행어음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발행어음을 안전하게 목돈 굴리기 위해서 발행어음을 하는 겁니다. 발행어음은 전형적인 안전자산이고 이 안전자산은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발행어음을 한다? 저는 여기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산 증식, 적극적으로 내가 자산 증식을 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이 있다, 이런 분들은 안전자산이 아닌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자산은 자본 투자를 해야 된다. 자본 투자는 주식과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 저 김잔잔은 주식, 특히 왕초보를 위한 주식 투자로는 딱 이 종목 하나만 하셔도 마음 편하게 그리고 높은 수익률로 자산 증식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지금 이 재생 목록에 시리즈로 꾸준히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산 증식을 할 것이다 라면은 이쪽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굳이 위험을 가미할 필요가 있을까? 안전자산은 안전자산답게 굴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 김잔잔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만 예외는 있겠죠. 이미 내가 달러 자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께서는 어차피 있으니까 일단 높은 이자율을 받는 거 오히려 좋다. 그래서 세 번째는 외화 발행어음은 달러 보유자분들께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네 번째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적립식 발행어음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적립식 발행어음은 이자가 제일 높길래 했다. 적립식 발행어음은 증권 사용 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발행어음은 증권 사용 예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적립식 발행어음은 적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행어음의 최대 이자율은 1년 맡겼을 때 3.9%였는데 적립식 발행어음은 4.85%로 거의 1%나 높은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도 역시 크게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발행어음 치고는 뭔가 이자율이 아쉽다. 이 정도 이자율은 사실 네이버에 적금 이자율 검색만 해도 13%, 10%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아주 높은 이자율로 이런 적금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적립식 발행어음형을 할 필요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은행의 경우는 벌써부터 눈살이 찌푸려지죠. 최고는 13.3% 해놓고 특판, 이벤트, 우대, 조건 이런 식으로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최고는 13%라고 해놓고 기본은 3.3% 속았다 이런 측면들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발행어음의 장점으로 깔끔하다, 공정하다, 김잔잔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내가 특판사항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적립식 발행어음과 같은 경우는 은행의 적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사항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퍼즐은 바로 적립식 발행어음은 선택사항으로 하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행어음의 유의사항, 헷갈리는 부분 4가지 깔끔하게 또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발행어음 영상에서 한 구독자님께서 발행어음에 오늘 가입 완료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김잔자님 말씀 듣고 전 재산을 올인하셨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꾸벅 인사를 했다. 100번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 실행을 선택했습니다. 명언이죠. 고액 자산가들도 저 같은 과정을 겪었겠지요. 나중에 후기 알려드릴게요 하고 6개월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 후기까지 또 감사하게 남겨주시면서 동시에 직접 지점에 방문하셔서 가입을 하셔서 그런지 실전 꿀팁들에 대해서도 좀 첨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고자 하고요. 이 구독자님, 성희 구독자님 역시 이런 정보들이 추후 영상에 도움이 된다면 마음대로 사용하셔라. 나눔, 이런 따뜻한 마음 내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구독자님도 그렇고 이런 따뜻한 마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거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앞으로도 더더욱 이 김잔잔도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들, 좋은 철학들 쉐어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김잔잔의 역할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이 김잔잔에게 큰 마이크를 쥐어주신다면 더 폭넓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한켠에 작은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김잔잔은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꿀 정보와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